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아이작 심인데요. 최근에 업무 때문에 사용할 일이 있어서 좀 써봤는데 약간 무겁다는 것만 빼면 장점도 많고 잠재력도 엄청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아이작 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로봇 연구 동향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화면에 재생되고 있는 영상은 약 2년 전에 업로드가 된 아이작 심 영상인데 풀 버전은 엔비디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구글 등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 2세대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중국의 아스트리봇 S1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영상인데 이게 핸드 타입은 아닌데 이제 두 개의 핑거만 가지고도 웬만한 작업들은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올류 아트라스 버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최근에 아주 핫했던 피규어 AI 시연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하드웨어 기술만 놓고 보면 걷거나 아니면 팔을 제어하는 등 그러한 기술들은 이미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했던 아시모떼에도 전부 가능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유는 바로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대신 일을 해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 사이에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의 작업 수행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이 발전한 AI 기술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로봇은 공장과 같은 정형화된 공간에서 단순 반복 작업에만 주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지능의 부재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로봇들이 공장에 설치가 돼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업만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밖에 활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AI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많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만 멈추거나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그만인 환경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작업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로봇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바로 챗 GPT가 출시가 됩니다. 아직 AGI에 도달하기에는 약간은 먼 이야기이지만 현재 4버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현존 기술 중에 AGI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곧 버전 5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강력해졌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챗 GPT가 출시되면서 갑자기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기술 발전 및 트렌드는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왔었는데 챗 GPT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죠. 어쨌든 매우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챗 GPT랑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질문을 해도 수준급의 대답을 순식간에 생성해서 해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즉 일상생활의 수많은 상황 및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일상생활 적응 및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챗 GPT는 사실 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 외에도 시각 정보가 가미된 비전 랭귀지 모델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로봇과 관련해서는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기반으로 액션을 직접적으로 출력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에 대한 연구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로봇과 관련된 VLA 모델입니다. 사실 LLM이나 VLM 등 다른 형태의 모델들도 전부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 화면의 이미지는 구글에서 발표했던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 논문의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모델이 바로 로봇 제어를 위한 VLA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VLA는 시각 정보, 언어 정보 및 명령어를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액션을 추론하는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딸기를 하나 집어서 적당한 그릇에 담아라 라는 랭귀지 명령어가 들어가고 그와 동시에 현재 화면이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를 완수하기 위해서 로봇이 어떤 동작들을 연속적으로 추론을 해야 하는가를 학습하는 모델이 바로 VLA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그 시연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논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 스킬 데이터셋을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을 들여서 그 데이터셋을 수집을 한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VLA 모델 내지는 이 로봇 스킬 학습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셋의 필요성이 우리가 아이작심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아이작심으로 돌아와서 아이작심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입니다. 로봇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검증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발 과정에서 혹은 개발 후에 곧바로 현장에 적용을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스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시간, 돈, 그리고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 시스템을 만들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시간, 비용, 안전 문제를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AI와 로봇이 결합되어서 인공지능 로봇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뮬레이터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데이터셋입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이미테이션 러닝이든 강화학습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학습된 로봇을 실제 환경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제 매우 흔한 방법론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영상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영상 정보도 조명 조건이나 물체, 백그라운드 등 다양한 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영상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경험 데이터셋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력과 같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 같은 것들을 데이터셋 내에다가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사람 형상에 대한 행동, 즉 이 액션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및 물체 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정보까지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공된 데이터셋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AI 로봇 학습 및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영상의 소제목에 여기 보시면 synthetic data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이 아이작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출시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 중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아이작심을 통해서 신세틱 데이터셋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작심 이전에 어떤 시뮬레이터들이 주로 이 로봇 연구 개발에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파이블릿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분릿 엔진이 있어요. 이 분릿 엔진에다가 파이썬 래핑 함수를 잘 정의해서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볍다는 장점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양이 낮은 PC나 아니면 내가 빠르게 알고리즘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파이블릿을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시다시피 렌더링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투리얼을 노려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V랩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옛날 이름이고 현재는 코펠리아심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사용했을 때 이름인 V랩이 조금 익숙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 로봇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환경에 약간 종속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꽤 쓸만한 시뮬레이터여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에셋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논문들을 봤을 때 이 V랩 사용 빈도수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제 줄어드는 느낌은 들긴 해요. 사실 그 뭐 너무 좋은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뭐 라이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고퀄리티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약간 이제 이 어중간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무조코죠. 이거는 굉장히 강화학습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인 로봇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이런저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시뮬레이터이고요. 저희가 아이작짐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아이작짐에 보시면 MJCF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무조코 시뮬레이션용으로 만들어진 그 URDF 파일이다. 그러니까 로봇을 디스크립션 해주는 그런 파일 확장자명이 바로 MJCF인데 그게 무조코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제보도 굉장히 유명한 시뮬레이터인데 예전에는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제보는 예전부터 로스랑 아주 이제 궁합이 잘 맞도록 설계가 돼서 많이들 사용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점차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제보도 사실 강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은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작짐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유니티가 있죠. 유니티도 아시다시피 그 게임 전용 엔진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주로 게임이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기능들도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제공들을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픈AI가 그 로봇 핸드 가지고 큐브 돌리는 그 위에 있는 이 예제를 유니티 환경에서 구현을 해서 2018년도에 굉장히 핫한 논문을 발표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제 느낌상 사용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로봇 커뮤니티 한정에서요. 그리고 사실 유니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호인 게, 뭐 저도 써보기는 해봤습니다만, 개발 랭귀지 자체가 C샵하고 아마 자바스크립트만 지원을 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또한 이제 좌표계가 보통은 정말 웬만해서는 오른손 좌표계를 많이들 쓰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만 특이하게 왼손 좌표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환 과정을 또 귀찮게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썼을 때만 해도 랭귀지가 일단 C샵하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왼손 좌표계 기준으로 이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개발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유니티를 쓰셔도 좋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위보츠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로스와 연동이 잘 되어 있고 많이들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딱히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시뮬레이션 환경들은 주로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매니플레이션 관련된 태스크를 구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편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로봇 매니플레이션 말고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태스크 플래닝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들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헤비텟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도 있고 AI2 소르 그리고 아이깁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서는 사실 매니플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태스크 플래닝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매니플레이션을 어렵게 그렇게 다 구현을 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냥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물건을 잡았다 혹은 뭐 어디에다 놨다 이런 이제 추상적인 정보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태스크 플래닝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래서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시뮬레이터에서는 사과를 집어라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사과 앞에 가서 팔을 뻗기만 해도 이 사과가 팔에 자동으로 붙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인 레벨에서의 태스크 해석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환경들이 뭐 헤비텟, AI2 소르 뭐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외에도 뭐 내비게이션 전용 시뮬레이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로봇 조작 관점에서 그리고 뭐 기타 이제 태스크 플래닝 관점에서는 이런 시뮬레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어떤 시뮬레이터들이 로봇 연구 개발에 많이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에 비해서 제가 오른쪽에 아이작심 영상을 띄워놨어요. 영상을 보자마자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일단은 이 렌더링 퀄리티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영상이 피지컬 모델, 즉 실제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아이작심으로 구성한 디지털 트윈 환경이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실제 환경하고 되게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다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환경이고 이것을 결국 아이작심으로 우리가 이제 렌더링까지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핏 봐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좀 구분하기 한눈에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 렌더링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이 아이작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광원 추적 있죠. 그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퀄리티 렌더링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디지털 트윈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이제 지어낸 게 아니라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기재해 놓은 거를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2 리얼 갭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이작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 파이볼릿하고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이 렌더링 퀄리티가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위쪽이 시뮬레이션, 아래쪽이 리얼리티. 그런데 이제 얼핏 보면은 둘 다 그냥 리얼리티라고 봐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훌륭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별도의 렌더링 과정을 쭉 거쳐서 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기존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렌더링 퀄리티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스 같은 경우도 정말 호환성이 좋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 CAD 모델링 임포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에서 전반적인 다른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들하고 최대한 이제 친절하게 붙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이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 영상에서 차차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는 어떤 시뮬레이터들이 로봇 연구 개발에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아이작심은 기존 것들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점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작심으로 구성한 데모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사용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연어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로봇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이고요.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자연어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연동된 챗GPT API를 통해서 LLM 기반의 태스크 플래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플랜이 된 서브태스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로봇 쪽 모듈에서 그 서브태스크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해석을 통해서 이제 궤적을 결과적으로 생성을 해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LLM 태스크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작업한 것은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께서 작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하고 대화하듯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챗GPT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 환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방에 가서 물 좀 하나 가지고 올래? 라는 식으로 어떤 명령을 하달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명령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단위 명령어로 쪼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방 안에 있는데 일단 주방으로 간다. 주방으로 가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생수병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냉장고를 닫는다. 그리고 생수병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와서 이것을 요청한 사람에게 건네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작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는 과정 자체를 이 태스크 플래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를 달라라고 했을 때 일단 사과를 찾는다, 사과를 집는다, 사과를 바구니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쪼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봇 쪽 모듈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RT2와 같이 스킬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 것은 아니고 기존 방식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MoveIt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트라젝토리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분투 22.04에서 작업을 했고 아이작심에서 이제 개발 방식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GUI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익스텐션 방법, 스탠드얼론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GUI 방법을 활용을 했고 거기에 액션 그래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로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로스2는 험블 버전을 기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가 하나 떠 있죠. 이 영상은 이 카메라 엔드 이펙터 근처에 여기 리얼 센스가 달려 있거든요. 이 리얼 센스로부터 받아오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활용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추후에는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작심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렌더링 퀄리티를 가지고 이 정도의 데모를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TTS나 STT 같은 모듈을 여기다 붙이게 되면 실제 음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작업을 말로 다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봇한테 이 실제 언어로 조음기관을 통해서 음성 시그널을 내서 우리가 이제 로봇한테 명령어를 내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작심으로 이 정도 데모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이 앞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파이블릭 같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렌더링 퀄리티는 비교도 안 되게 이게 아이작심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지기에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약간 복잡하고 무거운 건 있어요. 아이작심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훨씬 이제 높은 퀄리티의 어떤 데모라든가 개발 내지는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아이작심을 써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품질 렌더링이고요. 결국 이것은 고품질의 데이터셋으로 연결이 되고 고품질의 데모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 가능성입니다. 즉, 환경을 구성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및 모듈과 연동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확장성이 좋다는 겁니다. 아이작심은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해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웹 퍼블리시와 같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예제와 에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도큐멘테이션입니다. 예제나 튜토리얼 문서를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꽤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아무래도 시스템이 거대하다 보니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서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예를 들면 로스나 무브잇, 원쉐입 이거는 이제 CAD 저작 도구인데 온라인 기반의 CAD 저작 도구이고요. 그리고 무조코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 GPU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동일 회사 제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이작심을 비롯해서 보다 상위 개념인 옴니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 꽤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지금 아이작심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엔비디아는 아이작심을 이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 이 사이를 연결시켜서 두 세계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활용성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자율차, AI 관련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작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앞으로 아이작심과 관련된 영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튜토리얼을 다룰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옴니버스 페이지 안에 보시면 아이작심 안에 그 튜토리얼 관련된 페이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작심 튜토리얼이 굉장히 문서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만 쭉 따라 하다 보면은 네,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영상에서 똑같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 도큐먼트만 봤을 때 따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앞서서 제가 무브잇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무브잇도 그 문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은 바로 안 될 경우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이제 도커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도커를 사용하면은 뭐 나중에야 좋긴 하겠지만 처음에 이것저것 만지기에는 불편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소스 빌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스 빌드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뤄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작심 공식 문서에 나타나 있는 그 튜토리얼을 그대로 이제 업로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커스텀 이그젬플스, 예를 들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LLM하고 연동된 그런 이그젬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작업한 거에 한해서 공개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다룰지가 이제 요것들이 조금 고민은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종의 그 수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영상들을 다루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종의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는 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참고는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영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